네, 베스트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요. 왜 본인이 주식시장에 없으면 꼭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틀 비워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너무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동양증권 동북지점의 이경준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동희 대표님, 1900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올라갈수록 박스권 상단에 다가갈수록 기대감, 우려감 공존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조금 올라가자 또 코스닥이 오늘 부진하고 오늘 어떻게 마감을 파악하셨습니까? 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오늘 숨고르기가 일어나겠구나라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그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양시장의 기술적 위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일단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채널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좁아가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1800, 위로는 1900 이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채널은 점차적으로 좁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채널의 상단부를 세 번째 지금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네네. 지금 1900포인트가 뭐 굉장히 가깝지만 좀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장에서 1900포인트에 근접해서 좀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 힘있게 주도주가 좀 탄생을 해줘야만 되는데 좀 낙폭과대 종목군 중심의 반등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다시 좀 박스권 안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시장에서 일부 있는 부분들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지금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보면 네네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돌파한 뒤에 숨고르기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좀 패턴들은 좀 틀리지만은 어느 정도 먼저 앞서갔던 코스닥은 좀 쉬고 지금 코스피가 뒤를 쫓아갔지만은 1900포인트에서 에너지는 좀 상당히 좀 소진되는 느낌이 네.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은 주도주가 지금 보이질 않는다라는 부분들이죠. 시장에서 어제도 지수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지만 시장에서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전 종목군들의 반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금융주 특히 증권주나 은행주들이 어제는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뭐 기타 종목군들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증권주라든지 금융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라는 것은 상승 사이클,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상승세로 접어든 종목군에서 업종에서 탄생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지금 성장에 대표적으로 좀 둔화가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거에 따른 반등,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어떤 일정 부분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네.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커플링이 좀 일어났던 부분이다. 그렇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에서 보면은 지금 금융주들의 좀 실적 우려가 나타나면서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주의 반등세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전 업종이 지금처럼 낙폭과대 업종 중심으로 골고루 반등한다면 네. 다시 한번 에너지가 소진하면서 박스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도주의 탄생이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알겠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왠지 느낌이 네. 지금 우리가 수령 과정부의 방향성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좀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좀 에너지가 너무 좀 소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좀 주도 업종이 지금 보이지가 네, 않는다는 것을 파악을 해주셨네요. 이경수 대리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주도주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도주라는 거는 보통 상승장에서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매수 세력이 매집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는 즉 시장 자체를
강하게 상승시킬 만한 수급적인 요인이 없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8월달 지난 하락이 있었던 8월달 숏 매도죠. 그러니까 즉 시장이 하락을 할 것으로 베팅한 부분이 대략 매도의 50%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17% 정도로 줄었어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숏 커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리 시장이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했다가 시장이 좋아지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했던 부분인데 17% 정도를 하면 일반적으로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즉 수급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다시 좋게 보시고 일정 부분 채워나간 부분이 다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자금은 정말 롱 포지션이라 얘기하는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 네. 그런 분들밖에 없다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시장을 좋게 보기는 지금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되고 낙폭과대, 중소형주 위주로서 좀 가벼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전체를 들어 올리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옆으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상승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된 부분은 위아래가 상당히 견고한 부분의 박스권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는 걸로 좀 들리네요. 네네네. 수급 상황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를 보게 되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 포지션과 현금 포지션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현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버웨이트를 하겠거든요. 그 얘기는 즉 10%의 보통 현금을 유지한다라 그랬을 때 펀드 내 자금들이 15% 혹은 20%까지도 유지가 됐었다라는 건데 그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실질적으로 다시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말씀드리겠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금을 일부분 채우겠지만 그 현금을 전부 다 소진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 자체는 글로벌 순환의 측면에서 미국 대비 한국이 상당히 못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금 포지션 중에 일부를 다시 시장에다가 그 인덱스 부분을 위주로 해서 쏟아 넣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 포지션의 매수가 아니라 네. 일순간에 현금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을 보고서 시장을 강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네. 더불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외국인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적정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경기 상황이 좋아서 계속 들어오는 롱 포지션이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수급에서 오늘 한 가지 특징 종목이 그 기아차가 기관의 매도가 1위로 오늘 급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서요. 네네네. 이제 시장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 6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9,450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고요. 실적 발표일은 27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이건 비단 국내뿐만은 아닐 겁니다. 또한 이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과 프로모션에 대해서 마케팅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나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의 이유일 것 같고요.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아차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업종 내에서 롱숏이라는 전략석에서 숏 쪽에, 즉 소위 말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현대차의 매력이 더 좋고 기아차의 매력이 좀 더 안 좋다라는 형태로서 일정 부분에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오늘 조금 하락이 크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기관들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6일째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안한 매수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김동희 대표님, 네. 유럽 문제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성이 정말 생긴 걸까요? 이 프랑스에 이어서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나 강등이 되었으면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큰 악재였는데 네. 잘 버티고 또 국채를 예전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아주 발행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계속적으로 뭐 진행형이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뭐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발 글로벌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앞으로 남은 일정 속에서 뭐 해외 정상들 회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느냐 그 부분이 뭐 중요한 거지 구체적으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 전혀 없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이미 8월 달에 한 번에 큰 충격은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모멘텀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의지들이 강하게 표출되지 않고 공조가 흐트러진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24일, 그리고 30일에 EU 정상회담 일정들 남아있네요. 네.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20일로 예정인 도프 회담이 지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프랑스가 신용 등급을 하락한 이후에 유럽의 패권은 분명하게 독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프랑스 입장에서는 4월에 선거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샤르코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분명한 해결책을 내세울 수 없는 회의 자체는 우리 시장의 실망감만 줄 뿐이고 본인의 표 획득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그러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회의 자체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트로이카 실사단 반문에 앞서서 노조가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헤어컷도 기존에 50% 정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최근에 뭐 독일 쪽에서는 70%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악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새로 모르는 악재들이 대두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즉 수급상으로 매도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향후에 프랑스가 자존심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서 시장에 접근할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안 좋을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좀 대두가 그러니까 양분화가 되면서 안 좋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결권을 모으는 부분이고요. 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24일이든 30일이든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만의 기대감은 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라면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시장에 어떤 충격도 주지 않고 어떤 호재도 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은 유럽보다 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지표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지만 모멘텀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를 계속 잘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예상치인 것 같아요. 예상치라는 거는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즉 경제가 미국이 다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실 부분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잘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컨센서스라고 하는 기대치 자체는 높아지게 되겠죠. 실제 값이 높다 하더라도 기대치가 높아져 버리면 결과는 보합이라고 하는 부합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게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CT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표 자체, 그러니까 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센서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좋게 보면 높아지고 안 좋게 보면 낮아지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는 좋게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예. 안 좋게 와도 그냥 시장에 마켓 부합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만 가지고서는 이것으로도 모멘텀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도 애매모호한 예. 그런 상황이군요. 자, 워스트 이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베스트 볼 텐데요. 김동희 대표님, 이것이 과연 베스트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소외주의 반란입니다. 딱 네. 감이 오시죠? 뭐 중간중간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은행, 건설, 조선항공, 해운, 소외주들, 뭐 꼴찌주들의 반란인데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 좀 말씀드리려다가 화면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건 수급적 부분들하고 연관시켜서 보면은 답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서요, 지금 수급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들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죠.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곡선이 개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인데 계속해서 지금 매도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금년 들어서 2조 7천억, 대단히 좀 많은 규모를 지금 매도하고 있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정도 예년 같으면 이 정도 추세라면 수급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는 좀 구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주도주도 나와야 되고 시장의 지수도 급등을 해야 되는데 수급 구도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답답한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뚜렷하게 이거다라는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이러한 이상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국면에서 시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머물렀던 어떤 소외 업종들의 순환매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장기 소외와 여기에 따른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정 정도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 돌아서지 않았느냐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시장이 이러한 답보 흐름 1800에서 1900포인트의 답보 흐름이 지속된다면 낙폭과대 업종의 순환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은 더욱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고 시장 방향성 설정까지는 종목 장세 지속. 이경수 대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승적인 부분에서 한계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종목, 제가 아까 프로그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매수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롱포지션 자금, 경기가 좋다라고 전망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이란 부분은 지금 사서 향후 1개월이 되었던 2개월이 되었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치우치게 되겠죠. 즉 같은 자금이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과 업종군으로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이 사실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풍력과타 같은 테마들도 사실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바닥에서부터 20% 이상 오른 종목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이나 철강이나 중국 관련 종목들이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분 포지션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돼요. 사실 시장에 주도주가 있으면 좋습니다. 주도주가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그 종목을 매수하면 되지만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주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빠진 개별주나 최근에 못 오른 개별주 혹은 최근에 올랐으나 옆으로 조금 쉬고 있는 개별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면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기보다 그때는 이미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죠. 많이 빠진 것을 매수하고 네.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는 뭐 그렇죠. 이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업종의 롱숏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아니면 순환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 한 몇 가지 볼 텐데요. 중국 관련주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춘절 기대감 그리고 경착륙 우려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했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식상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좀 역설이라고 할까요? 지금 시장이 참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중국의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으면은 그 좋게 나온 지표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을 예상해서 중국에서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건 오히려 더 나쁘다. 이런 어제 좀 역설적인 해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이건 좀 자기 모순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춘절 관련 기대감 같은 것은 그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회성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 말에도 증권방송
틀거나 뉴스를 틀면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 거의 없었거든요. 뭐 일시적으로 주가에 하루 정도 반등 정도로 뭐 그치는 이러한 현상으로 좀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뭐 춘절 관련해서도 여러분 기대감을 크게 갖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구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관련주들 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조명을 받았지만 향후에 어떠한 좀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태다. 좀 식상한 재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풍력 관련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는 차화정이었다면 이번 상반기에 신조어가 나타난 것이 광풍금이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네네. 주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싼 게 좋다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최근에 태양광이나 말씀하셨던 풍력이나 금 같은 관련된 것들이 좋은 부분을 보였던 부분은 못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풍력이란 부분도 사실은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슈란 거는 주가를 더 끄집어낼 촉매가 된 부분이고요. 근원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인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를 지금 방향을 잘 재고 있다가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많이 못 오른 종목, 펀더멘털상 더 이상 악재가 없고 수급상으로 더 이상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을 종목들에 대해서 가볍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볍게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가볍게 들어가게 되면 B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수급의 힘이 돼서 주가를 많이 올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뭐 태양광과 LED 관련, 특히 최근 들어서 전주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오르겠지만 태양광도 OCI에서 비롯된 조그만 호재가 촉매가 됐던 것처럼 풍력도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풍력, 태양광을 따지지 않고 대형주냐 소형주냐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올 것 같아요. 즉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평가에 대한 부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못 오는 게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많이 쉬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강한 관심을 가지고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께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설 연휴 앞둔 일주일간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요. 올해는 어떤 흐름일지 김종희 대표님께서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작년에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우리가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구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면 대형주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미국 최대의 헬스케어 업체라든지 그리고 파이자, 머크 같은 종목군들 이러한 그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그리고 애플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신고가 국면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알코아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 부분만 지금 나오고 있는 답답한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택해야 될 전략은 무엇이냐? 지금 단기적으로 1800과 1900 안에서 갇혀있다고 해서 1800에서 사고 1900에서 팔고 그리고 낙폭과대 업종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지금까지 국면처럼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군들의 초과 수익이 분명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죠. 불황 속에서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이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조정 시에 매수 관점,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군은 없죠. 성장 사이클을 그려나가는 가운데 과도하게 상승하면 일정 부분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사이클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성장성이 풍부한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 시마다 보면 매수 관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좀 주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어떠한 낙폭과대 거듭 강조드리지만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인 매매 부분들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들이지 전적으로 그 부분에 좀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환율 부분 하나 좀 점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기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요. 지금 대단히 유사한 구간이 2010년 5월 달에 보여줬던 환율의 흐름과 지금의 환율의 흐름과 대단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 5월 달에 이제 접어들었던 환율의 흐름이 바로 제1차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런 수렴형 패턴을 보인 이후에 환율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후에 주가는 반비례해서 신고가 국면을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수렴형 패턴을 그린 이후에 다시 1150원 밑에서 지금 안정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안정화된 흐름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수렴형 패턴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는지 이것은 바로 글로벌 리스크를 우리 환율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반영해내느냐의 문제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1150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급등하는지 여부 혹은 1150원 밑에서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향후에 글로벌 리스크를 우리 시장에서 반영하는 변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수 대리님 들을까요? 근데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최근 화학주, 철강주, 중국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중국 관련 모멘텀을 일부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바닥에서 2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면 지금은 포지션을 조금씩 정리하셔야 될 시기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최근 들어서 대형주 중에서는 IT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있다라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하셔야 될 시점인데 다만 이번에 설 연휴가 월요일, 화요일 껴있기 때문에 이틀이나 시간 동안 대외 변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베팅하시기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철저히 빠질 때마다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시는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별주는 조금 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중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사시면은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말씀들을 잘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증권대교 김동희 대표와 동양증권 동북지점의 이경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